그러면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한 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수학 문장은 그것이 이론을 서술하는 문장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수학 문제의 발문이든 간에 어쨌든 전부 다 연역이라고 그랬죠. 연역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일단 수학 문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수학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답을 구하는 문제. 두 번째는 증명을 하는 문제죠. 답을 구하는 문제는 좀 이렇게 비교해서 좀 해볼까요? 여기 왼쪽에 답을 구하는 문제, 오른쪽에는 증명을 하는 문제. 답을 구하는 문제하고 증명을 구하는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답을 구하는 문제는 보통 조건이 주어져요. 조건이 주어지면 그거로부터 답을 구하면 됩니다. 그 답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방정식이라 그러면 미지수 x가 될 수 있겠죠. 미지수 x. 도형에 관한 문제라면 그 3분의 길이가 될 수도 있고, 3분의 길이, 각의 크기가 될 수도 있겠죠. 부등식이면은 x의 범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증명을 하는 문제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정과 결론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결론에 있는 과정을 수학적인 모순이 없이 가정과 결론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밝히는 거죠. 증명을 하는 문제는 반드시 요겁니다. 요거를 밝혀야 돼요. 물론 답을 구하는 문제도 조건으로부터 어떤 수학적 모순이 없는 과정을 거쳐서 답을 구해야 되겠죠. 본질적으로 두 개가 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둘 다 어떻게 보면 연역이기 때문에 그 본질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증명한 문제에서는 가정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답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결론에 해당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만 답을 구하는 문제는 얘만 주어진 것이고, 증명을 하는 문제는 얘도 주어지고 여기 밝히세요 하는 거고, 답을 구하는 문제는 얘만 주고 이걸 통해서 답을 구해라. 답을 구하는 문제도 어차피 얘를 여기 증명하는 문제에서 과정을 밝히는 것처럼 이걸 밝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과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올바른 답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차피 같은 과정입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좀 얘기하고자 하냐면, 자, 가정이나 조건이나 어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지의 사실이에요. 기지의 사실. 다른 말로 고정된 것. 좀 다 썼네요. 뒷장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수학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지의 것을 갖고 가지고 미지의 것을 찾는 과정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고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한 고정되지 않은 것들을 고정시켜 나간다. 뭐 이런 표현. 전 고정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혹은 불변인 것. 이미 주어졌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불변인 것을 갖고 변수를 고정해 나간다는 거죠. 변수가 확정이 될 테니까 문제를 풀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거에 대한 그냥 언어만 이렇게 다로 표현했을 뿐인 거고 제가 이제 수학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냥 그 느낌을 좀 더 잘 전달하고자 그냥 이런 표현을 몇 개를 써봤어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간단한 문제를 보면서 진짜로 이렇게 문제가 이제 조건을 주고 답을 구하라고 하는지 혹은 증명하는 문제라면 그것이 가정과 결론을 주고 증명하라고 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제가 문제를 지금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좀 피곤하네요. 지금 자다가 배고파서 일어났는데 이걸 꼭 해야 되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보이세요? 요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 요요고요의 근을 판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8-3번 보이시죠? 이제 옮겨서 한번 적어볼게요. 옮겨서 적어보면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이다.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이다. 그럴 때 뒤에 건 그냥 대강 쓸게요.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번 확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 블라블라블라의 근을 판별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답을 구하는 문제죠. 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근이 2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크겠고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이겠고 근이 없다면 허근을 갖는다고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예요.
ABC,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A, B, 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죠.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조건, 이 조건을 가지고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 조건. 답 구하는 문제죠.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1번 문제도 하나 있네요. 한번 볼까요? 이건 뭐 따로 옮겨 적지 않고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보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여기 실근을 가질 때라고 그랬죠.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 식을 전개를 해서 실근을 가진다고 했으니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하면 그 k가 그 개수가 되겠죠. 그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을 하면 실수 k 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여기까지가 문제 푸는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 범위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답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고 증명을 하는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증명을 하는 문제는 가정하고 결론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쵸. 여기 한번 볼까요? 네, 기하 원론입니다. 법칙 30번. 한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이것과 평행하다고 하자. 그러면 두 직선도 서로 평행하다. 무슨 말이냐면 요 맨 위에 있는 직선 AB 하고 만약에 AB하고 EF가 평행이고, 그쵸? 그리고 AB하고 CD가 평행이면, 자, 보세요. 조건 두 개 주어졌어요. 하나, AB하고 EF가 평행이면, 요게 하나 조건. 두 번째, AB하고 CD가 평행이면, 요게 두 번째. 결론은 뭐죠? EF하고 직선 CD가 평행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직선이 있는데 여기 법칙 30번에서 얘기하는 한 직선은 뭐죠? 직선 AB죠. 그 한 직선이 있는데 이것이 두 직선 뭘 의미하죠? 직선 EF하고 직선 CD 요거하고 평행하다고 하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그러면 두 직선도 서로 평행하다. 두 직선이 어떤 거예요? 직선 EF하고 직선 CD죠. 그죠?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자, 이렇게 여기가 가정, 그러면 뒷부분이 결론이죠. 증명하는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이게 기하 원론이 좀 길어서 그런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법칙 32번. 삼각형의 한 변을 길게 늘려라. 이때 생기는 외곽의 크기는 다른 두 내각을 더한 것과 같다. 자, 같다. 그죠? 이 뒤에 거 따라서 뒤에는 보지 말고요. 삼각형의 한 변을 길게 늘리면 여기서 볼까요? ABC에서 한 변을 길게 늘려서 C에서 D로 긋는다는 거예요. 삼각형의 한 변이 BC죠? 이걸 연장을 하는 거예요. CD로. 이때 생기는 이 외곽의 크기 어떤 걸 의미할까요? 각 A, C, D를 의미하죠.
외곽의 크기는 다른 두 내각, 각 A와 각 B를 더한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 하나가 조건이 아니라 가정하고 결론으로 돼 있죠. 자, 이게 이 법칙 32가 재밌는 거는 얘도 이렇게 여기 따라서 앞에까지가 가정 결론으로 돼 있지만 요 따라서 앞에 전체가 또 한번 가정이 되고 따라서 뒤에 게 성립한다.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기호로 제가 써볼게요. 기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 삼각형의 뭐 한 변을 길게 늘려서 하면은 그게 그 외곽은 다른 두 내각을 더한 것과 같다 그랬죠? 그걸 이제 삼각형의 한 변을 뭐 길게 늘리면 어쩌고 외곽과 같다. 이제 가정이죠. 그걸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가정 결론. 그 다음에 아까 뒤에 따라서 하나 더 나왔죠. 따라서 삼각형의 세 4개의 합은 내각의 합은 뭐요? 180도라고. 그러면 이 전체 구성만 보자고요. 구성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구성만 보면은 자, 이 전체가 하나의 큰 가정과 결론이죠. 근데 이 가정을 한번 속을 뜯어봤더니 또 작은 가정하고 결론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게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답을 구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조건을 보고 내가 어떤 답을 구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문제를 보고서 답을 구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그것을 무엇이 주어져 있구나, 무엇이 조건이고 내가 어떤 답을 구해야 되겠구나 보고 요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2개 뭐 혹은 3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2개, 3개가 주어지고 예를 들면 뭐 3개가 주었다고 할 때 이 3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밝히는 것, 그 셋들의 관계 속에서 답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셋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셋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수학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셋들의 관계 속에서 답이 나온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답을 구하는 문제는 조건하고 조건하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1차다. 그리고 조건은 여러 개 주어질 수도 있고 하나 주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 개 주어졌을 때에는 그 여러 개들이 답을 구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 하나하나가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죠?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ABC가 삼각형의 3변의 길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문제를 지금 풀진 않겠습니다. 삼각형에서는 이 말이에요. B 플러스 C는 A. 그 다음에 ABC가 삼각형의 3변의 길이라는 거는
A, B, C 사이에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뿐인데,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 하나하나가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그때그때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쓰이거든요. 예. 그렇고, 예, 아까 뭐, 증명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좀 잘 봐야 됩니다. 증명을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없어서 졸려가지고, 증명을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가정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조건과 답. 문제를 봤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조건이고, 내가 뭐 어떤 답을 구해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했던 것처럼, 증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정이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결론이구나. 하나의 어떤 커다란 흐름이 있어요. 자, 수학의 문장은 하나의 어떤 커다란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죠? 그 폭포를 보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크게. 수학은 뭐냐면 조건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답으로 흐릅니다. 수학 문장에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가정으로부터 결론으로 이르는 어떤 그런 하나의 커다란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봐야 돼요.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벌써 22분 했네요. 별로 뭐 말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시간 여유가 되면 괜찮은 책도 좀 소개를 해줄게요. 학생들이나 뭐 학부모님이나 이거 보면 되게 괜찮은 책들이 제가 몇 개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간단한 예시도 들어있고, 그게 뭐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저명한 헝가리 수학자, 조지 폴리아라는 사람이 써놓은 책입니다.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 작용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거든요. 저는 상당히 도움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책을 하나 소개해버린 꼴이 됐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이 책, 수학적 사고방법. 지금 이거 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이거 교사에서 나온 책인데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전 이거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예시가 없습니다. 거의 뭐 중학교, 초등학교 수준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예제들을 가지고 학생의 머릿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되게 올바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한 책이에요. 저는 이걸 한 10년 전에 샀나요? 그때 굉장히 보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요즘에 팔면은 좀, 만약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사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참 정말 좋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